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크게 변동 없었고요. 코스닥은 살짝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 코스피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 라인까지 주가가 지금 떨어진 상태고, 여기서 어제 반짝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졌고요. 이 장기 이평선들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점점 이 가격대가 코스피에서 익숙해지는 그런 가격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선, 2400선 정도를 지금 회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는 아래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이어지다가 결국 유동성 자금이 풀어졌을 때, 시장에서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의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좀 가치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자세히 보면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배당 기준일 이후에는 계속 기관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특히 금융 투자자 위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기준일 때문에 들어갔던 그런 물량이 계속 쏟아져서 나오는 것 같고요. 연초에는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연초부터는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꽤나 이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매수를 했을 때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이 돈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환율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은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봉 라인에서는 지금 쌍바닥 정도 다지면서 진행 중이고요. 바닥 라인 찍고 이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봉은 지금 뭐 바닥 라인 수준에 있고요. 투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부터는 계속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이후부터 매수로 전환하는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증시 모두 사실 썩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쭉 치고 나가면서 V자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연초에 그 FOMC를 앞두고 있고, 그런 FOMC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1월 달에 그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상승하였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었을 때는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도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반영이 되었고 예상이 되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해외 증시 모두 이제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이 정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1270원이고요. 1200원 중후반대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환율 자체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0원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아직 사실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았던 그런 구간은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인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어,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달러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일단 증시도 분명히 반등이 올 거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선물이고요. 선물 자체는 뭐 미국 증시 거의 부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네, 크게 변동 없이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연이어서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는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좀 눌러지는 분위기가 더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FOMC에 대한 그런 이 회의록이 또 다시 오픈이 되면 그 추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오픈이 되면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우리도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채권은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3.69%.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 3.69% 정도 진행되고 있고 국채금리도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장에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지도 못했고요. 불확실성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환율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주식은 저점을 찍고 횡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경기 침체라는 것도 이미 이전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이제 개선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1.3% 하락했고요. 15,1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약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가격도 15,000원으로 150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뭐 평소보다 조금 많았습니다만 크게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70만 주 정도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어제 제가 휴방을 했는데 지금 250원 정도 상승했었죠. 근데 오늘 그대로 이제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비슷했고요. 여전히 계속 200만 주대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뭔가 거래량이 속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없이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 움직임은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시키면서 위로 치고 나가준다면 21선을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증시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분위기고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대형주들이 크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증시 상황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거래량 자체도 이 종목 테마 위주로 좀 이제 수급이 몰려야지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수급이 붙어준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음운구름을 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탈출을 했고요. 양운구름 속으로 이제 주가가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선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고 21선도 아직 데드크로스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 21선, 61선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수렴 구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라면 여기서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음봉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거래량을 실으면서 양봉으로 밀어 올리든지 그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아랫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이 13,000원대 여기까지 한 번 더 찍으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17,400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2만 원대로 다시 진입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요 아래로 간다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쌍바닥 형태를 크게 그리면서 올라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1선이 61선과 골든 크로스를 이룬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가가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의 패턴에 대비해서는 지금 이 거래량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증시가 일단 분위기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지듯이 같이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도 지금 뭐 수렴 구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사실 금요일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1월 연초 조금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반기로 진입할수록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저는 사실 반등하는 방향으로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도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좀 느리게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비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고점을 향하고 있다,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금이 이미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이제 그런 돈들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빠르게 진입이 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뭐 4%, 5%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것이죠, 지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뭐 평소에 횡보하던 그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서 지금 주가가 좀 형성되어 있지만 분명히 올라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 41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23만 주, 23만 7천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의 매도 물량은 또 금융 투자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가 지금 코스피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투신도 매도했고 보험도 같이 빠지면서 기관 투자자가 좀 전반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사모펀드도 매도를 했네요. 근데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조금 이제 2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들어서는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4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계속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후에 계속 매수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매도를 또 진행을 할지는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흐름은 확실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금융 투자가 이제 언제까지 매도를 하는지 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전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신주 상장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 금융투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매도와도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주가를 눌리는 주 범위였기 때문에 한번 지금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뭐 이 이해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입니다. 오늘 이제 1 거래량은 16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이 잔고 자체는 1324만 주로 어제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요. 1320만 주 수준에서 1월 3일까지 공매도 잔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상환을 했고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움직임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매도 1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 1월 5일자로 다시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거래원을 한번 보시면은 JP모간이 이제 계속 공매도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오늘도 보시면 JP모간이 30만 주가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대를 끌어내린 세력이 또 JP모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내렸던 그 주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JP모간이 이 3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또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신한증권과 JP모간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간이 매도에 있을 때는 이 신한증권도 같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일에는 이제 JP모간이 한 34,000주 정도 매도했는데 최근에 사실 10일, 20일 정도 집계를 했을 때는 모간 서울이 좀 많이 매수했죠. JP모간도 그렇고 메릴린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10일로 보신다면 JP모간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연초에는 또 이렇게 JP모간이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도를 또 본격적으로 하면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를 보시면은 상환이 이제 오늘 100만 주, 채굴이 50만 주, 어제는 190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 채굴이 70만 주, 그 전날에는 이제 400만 주, 그 다음에 60만 주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사실 3일 연속, 4일 연속이죠. 대차 잔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요때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났는데요. 23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 늘어났던 대차 잔고가 연초에 이렇게 다 같이 좀 상환이 되면서 또 이 연말에 있어서 이 일시적인 그런 뭐 상승과 하락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연초에 상환된 것이 더 많고요. 지금 이제 2,790만 주로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주 수준에서 지금 거의 500만 주 가까이 상환이 되면서 600만 주네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차 잔고가 이제 줄어들면서 구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었을지 살펴보기로 했는데 추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로 보시면은 전일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추정은 마이너스 23만 주, 당일은 38만 주 정도 되면서 외국인 당일 물량이 좀 더 많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특별하게 뭐 많이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지금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전에 이틀 전에 한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11.93% 외국인 보유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12%대로 보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은 대차 잔고가 외국인 투자자 이 수급과 연관이 있을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뭐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과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전략 회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건설사는 이제 대우건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이 원자로라든지 그런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가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 한국전력기술 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원전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수주 가능성이 높은 체코, 폴란드 원전에 대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둘 다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뭐 수주를 한다 이런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사실 둘 다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을 거의 100%로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후 이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건설 비용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말이라든지 그때쯤에 본격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원전 수출에 대한 신호탄이 이제 올해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이 SMR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SMR 시장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이제 폴란드와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 SMR에 대한 계약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루마니아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이 SMR 사업의 기본 설계를 수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뭐 기자재라든지 그런 건설에 대한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이제 두산
삼성, GS건설이 상당히 GS에너지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이 초기 SMR 시장을 섭렵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시장은 추후에 차츰차츰 이제 신호탄이 터지면서 좋은 이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서 계속 가격대에 맞게 대응을 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더 없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고, 그리고 이 수렴 구간에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든 위로 떨어지든 분명히 이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양호구름을 타고 21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면 바닥 라인을 다지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수출, 해상 풍력에 대한 시장 진출 8메가와트급, 그다음 가스터빈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산 장비를 대체하는 그 시장,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통해서 뭐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뭐 KT엑소노미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미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15,000원대는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5,000원까지 와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내려간다. 지금은 계속 기다려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고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가격대는 정말 가기 힘든 가격대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시장 반응 한번 살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